그레이스맹 의원이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종합병원들의 등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 시내 강력 범죄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업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투표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진보적인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상징 황소상이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휴일에 뉴저지에서 무료로 가볼 만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이 오늘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가 논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 한인회와 K-PAC, Divided Family, 시민참여센터, 이북 오도민회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연방위원,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약 20명의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것이 첫 걸음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하고 여러 타협이 이루어질 텐데 그 타협 중에 이산가족 상봉 이슈가 다뤄져서 지금 17년 동안 기다리던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께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는 이북 오도민회의 김주열 씨도 참석했습니다. 내 가족들이 살아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겠다는 그런. 그레이스맹 의원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To reunite with their long-separated family members. For these Korean Americans, the so-called forgotten war cannot ever be forgotten. That is why I introduced the Divided Family Reunification Act. 그레이스맹 의원은 최근 이민자와 난민들의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종합병원들의 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리프로그 그룹이 발표한 2019 가을 전국 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 주요 병원들은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뉴저지의 병원들은 모두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던 퀸즈 엘름허스트 시립병원은 이번에도 D등급으로 평가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봄 D등급을 받았던 플러싱 병원은 C등급을 받아 한 단계 상승했으나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 사마리탄 병원은 B등급,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의대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병원과 콜롬비아 의대병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뉴저지 병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 병원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모두 지난 봄에는 B등급이었으나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내 강력 범죄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6일 올 들어 뉴욕 시내 살인이 267건이 일어났으며 연말까지 300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은 지난달에만 29건이 발생해 전년의 18건에서 61% 수직 상승한 수치입니다. 총격 사건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97건이었던 총격 사건은 올해 624건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올여름 브루클린 주민 파티에서 라이벌 갱단 간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많은 인명피해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도난 사건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건 채 자리를 비우다 도난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기타 절도와 폭력 사건도 전년보다 1%씩 올랐습니다. 지하철 증오범죄 역시 10월 기준 신고 건수가 68건에 달해 지난해 44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여전히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범죄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새로 취임할 예정인 더모 시에이 국장은 향후 살인사건을 전담하는 강력반을 증원해 늘어나는 갱단과 마약 관련 범죄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한인 업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 최대 대목인 헐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한인 업주들이 특가 세일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앤홈은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세일전에 돌입합니다. 대형 TV가 최대 50% 할인을 하고 김치 냉장고 구입 고객에는 상품권 지급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을 할인합니다. 플러싱 전자랜드의 경우 삼성과 LG 세탁기와 오븐, 냉장고 등 포장을 뜯은 제품들에 대해 최대 7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리츠필드 한양마트 내의 다양한 매장들도 침대부터 겨울을 위한 매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할인합니다. 올해부터 조기 투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투표율은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5호관 선거에 72만 3,462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15.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치러진 선거 당시보다 30만 표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조기 투표가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뉴욕시 조기 투표에는 6만 1,100명이 참여해 1.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공익5호관과 퀸즈 검사장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돼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진보적인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버니 샌더스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공약과 함께 이민 세관 단속국과 국경 세관 보호국을 없애고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추방, 단속, 국경 수사의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며 세관 업무는 재무부로,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업무는 국무부로 이전시키며 이민 관련 이슈는 국가안보와 분리시켜 다룰 것과 이민 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을 일시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노동자의 권익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취업 이민 비자 제도 변경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 직장에 발목 잡히는 일을 방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 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민권 취득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혁신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임시 보호 신분을 확장하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서류 미비자 시민권 제공 방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외하고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이민자 가정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의원의 순서입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최근 발표한 이 이민 정책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월가의 상징 황소상이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황소상이 현재 위치한 볼링그린 파크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로 옮기는 계획안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맨하탄에서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지는 테러가 발생한 이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황소상이 테러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시 당국과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소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가 상징인 황소상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근처에 무료로 가볼 만한 곳들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케이프 메이 카운티 파크 동물원입니다. 총 250종의 동물이 있어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나들이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프린스턴대 미술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92,000점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특히 20세기와 21세기 조각 작품들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MT 스카이 9.11 기념비입니다. 이곳은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 조각 공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조각품은 30피트 높이에 210피트 길이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멀리 맨해튼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 앨리스 아일랜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리티지 글래스 박물관입니다. 오래된 유리 공예품부터 코카콜라 용기까지 유리로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용기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미국 유리 공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명품 브랜드 지미추 매장에 도둑이 들어 26,000여 달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경 메디슨 애비뉴 매장에서 남녀 커플이 들어와 10여 개의 명품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짙은 색 후드를 입고 있었는데 매장을 빠져나가 펜실베니아 번호판이 달린 파란색 지프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일 맨해튼 할렘가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5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아파트 내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을 발견했습니다.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는 최근 불화를 겪었으나 가정폭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 사자우리에 들어갔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그 여성은 6일 밤 브루클린 수사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는데 뉴욕시경은 이 여성에게 불법 침입죄 등 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동물원의 사자우리에 들어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 순간 자신도 사자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는 좀도둑질로 뉴저지주 법정에 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연말맞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매트 클로이스터 미술관 투어부터 노인들을 위한 세미나, 클래스도 엽니다. 시니어를 위한 생활 영어, 댄스, 테크 클래스도 개최합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16일에는 바자회가 열리는데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8일에 뉴욕 한인수산인협회에서 2019 수산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장소는 퀸즈 플러싱에 있는 대동 연회장입니다. 협회는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한인 2세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던 넬리싱 당선자가 재검표 후 153표 차로 당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신 당선자는 333표 차로 보니타 자릴로 후보의 승리를 거뒀으나 자릴로 후보 측이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감독 아래 실시된 재검표에서 신 당선자가 근소한 표차로 이긴 것이 확인돼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 비용이 다음 달 9일부터 청구됩니다. 금액은 $10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문화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민선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11월 17일에 입양인 초청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행사를 열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박물관 목화에서는 매달 2번씩 우리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그러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K-팝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민족 학생들 또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수받아서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K-팝 댄스를 토요일마다 1시간씩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달 저희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타민족들과 또 우리 2세들도 와서 얼마든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 그리고 직접 만들면서 또 같이 시식을 하면서 우리가 정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타민족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 그 송편 만드는 거 송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추석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사실 참 힘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 달 11월 17일 날은요, 저희들이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그 미국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양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따뜻하게 가족처럼 한복을 입혀서 한복 입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진을 찍어주고 또 추석 때 전을 부치고 하는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그 입양아 가족들과 입양아들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또 마침 뉴욕 총영사관의 김정아 여사님께서 또 특별히 또 후원을 해주시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또 입양아들에게 어떻게 옷걸음을 매는지 한복 입는 것도 또 강의해 주시고 함께 식사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요. 행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처음 이제 토요일 날 17일 아침 10시, 일요일이죠. 아침 10시에 먼저 한복 패션쇼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그 70명의 입양아들이 그 무대에서 자신의 그 한복 입은 멋을 뽐내고 사진도 촬영하고 기념으로 가져가게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열고 거기서 저희들이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같이 쿠킹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한국의 추석이라는 것 가족들 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에서 우리들이 하듯이 입양아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따뜻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현재 관장님께서는 또한 입양아 시민권 자동 발급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미 연방 상하원에서 2년 전에 미 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은 그러한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약 8,000명의 입양아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뉴욕주 상하원 그리고 뉴욕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하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입양할 때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부여해라,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골자로 하고 있고, 또 이미 피해자가 돼 있는 이러한 입양아들, 뉴욕에만 4천여 명이 있습니다. 입양아들이 부모, 양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소셜 넘버라든지, 또 미국에서 뉴욕에서 살면서 지장이 없도록 불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1월에 저희들이 투표를 해서 채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인 입양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문화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입양인 문화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